해외 개발자 필요 없어요. 경력은 많다지만 우리 기준엔 별거 아닙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후는 말을 삼켰다. 벽에 붙은 해외 취업 연계 프로젝트 포스터가 바람에 흔들렸다. 면접관은 그의 이력서를 넘기며 하품을 했다. 후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캄보디아 근무 조건 괜찮다고 하셨죠? 당연하죠. 숙소 제공되고 연봉은 한국보다 높아요. 그 말에 훈의 어깨가 조금 풀렸다. 비 오는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 어머니의 전화가 진동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불빛에 비친 얼굴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껐다. 시작이다라는 말이 입속에서 희미하게 흩어졌다. 푸놈펜의 더운 공기. 도착한 건물은 낡은 창문에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여기가 회사라고요? 마중 나온 남자는 웃으며 프리랜서 개발자 숙소에요라 했다. 방 안엔 중고 컴퓨터와 낡은 침대 몇 개가 전부였다. 후는 첫날부터 이상함을 느꼈다. 가상화폐 송금 시스템이라 불린 일은 사기 사이트 구축이었다. 관리자가 질문하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했다. 그의 눈빛엔 감시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밖에서는 오토바이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후는 모니터 불빛 아래서 숨을 골랐다. 매일 아침 싸구려 스피커에서 같은 알림음이 흘렀다. 시작. 후는 커튼도 없는 방에서 일어나 노트북 전원을 켰다. 부팅음과 함께 방 안에 4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켜졌다. 다른 방의 청년들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오늘 목표 송금 300건. 관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렀다. 후는 코드를 짰다. 거래 창이 열리고 닫혔다. 채팅창에는 도와주세요로 시작된 문장이 몇 개 있었다. 그는 무심히 지웠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커서가 깜빡였다. 점심은 늘 같은 메뉴였다. 닭고기와 밥, 단무지 한 조각. 식당에선 아무 말도 없었다. 누군가 젓가락을 떨어뜨리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관리자가 천천히 일어나 젓가락을 주워들었다. 집중해.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었다. 밤마다 복도에는 경비의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시계 초침 같았다. 후는 그 리듬에 맞춰 타이핑을 했다. 그의 손끝이 피로로 무거워졌다. 한 줄의 코드가 끝날 때마다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어느 날 같은 방의 영재가 조용히 말했다. 형, 이거 다 가짜야. 이거 사람들 돈 뺏는 거야. 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모니터 불빛만 바라봤다. 그 불빛이 손끝에 닿아 하얗게 번졌다. 도망치자. 영재의 속삭임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날 밤 영재는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영재의 자리엔 노트북 하나만 남아 있었다. 화면엔 미처 닫히지 못한 코드창이 떠 있었다. 후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관리자가 들어왔다. 오늘은 다들 빨리 끝내. 본사에서 확인 들어올 거야. 본사요? 훈이 물었다. 너희 같은 사람은 몰라도 돼. 그 말에 훈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웃었다. 짧고 건조한 웃음. 네. 저녁 방 안의 불이 꺼졌다. 유일하게 켜진 건 노트북 화면뿐이었다. 후는 관리자 몰래 한 줄을 추가했다. 누가 이걸 본다면 이건 사기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그 문장을 3번 읽고 저장을 눌렀다. 잠시 후 커서가 움직였다.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했다. 삭제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사라졌다. 후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얼굴이 어둠 속에 비쳤다.
그 얼굴은 점점 낯설었다. 그날 밤 그는 창문 앞에 섰다. 쇠창살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번개가 치자 그 불빛에 그의 눈이 잠시 번쩍였다. 입술이 움직였다. 살아 돌아가자. 그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았다. 새벽 2시 서버 로그를 뒤지던 후는 익숙한 IP 주소를 발견했다. 서울이었다. 이건 한국에서 조종하는 거야. 그는 숨을 삼켰다. 노트북 화면이 꺼지며 관리자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뭐해? 백업 중입니다. 그건 내 허락 없이 못해. 잠시 눈이 마주쳤다. 공기 속에 정적이 길게 흘렀다. 다음 날 한 명이 또 사라졌다. 밤이 깊자 후는 몰래 메모장을 열어 서버 주소를 기록했다. 나가면 이걸 경찰에. 갑자기 문이 열렸다. 관리자의 손에는 금속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후는 뒤로 물러섰다. 넌 이제 쓸모없어. 천장에서 떨어진 빗물이 바닥에 부딪혔다. 그 순간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다. 관리자가 놀라 뒤를 돌아본 순간 후는 몸을 던졌다. 의자가 부서지고 전선이 끊겼다. 새벽 3시 폭우가 쏟아졌다. 캄보디아 외곽, 진흙 냄새가 짙게 깔린 공터. 후는 쇠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다. 손목엔 피멍이 퍼져 있었다. 뒤에서 사이렌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비에 젖은 흙길 위로 발자국이 이어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강가로 향했다. 물은 불어나 있었다. 빛 한 줄이 뒤에서 번쩍였다. 멈춰. 관리자의 목소리가 비를 갈랐다. 후는 멈추지 않았다. 거기서 총성 같은 굵은 소리가 터졌다. 돌아보니 관리자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그 얼굴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서려 있었다. 너 같은 놈 하나 때문에 다 끝날 수도 있어. 후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끝나야죠. 비가 얼굴을 때렸다. 관리자가 다가왔다. 둘 사이엔 강물 소리만 있었다. 그의 발이 진흙에 잠겼다. 순간 번개가 쳤다. 후는 발밑에 돌을 잡았다. 너 살아서 못 돌아가. 관리자가 돌진했다. 둘은 강가의 진흙 위에서 부딪혔다. 비가 튀고 땅이 미끄러졌다. 훈의 손이 돌을 움켜쥐었다가 풀렸다. 몸이 엉켜 물속으로 굴러떨어졌다. 물속에서 소리가 끊겼다. 시야는 흐릿했고 물 위로 공기방울이 터졌다. 후는 숨을 참으며 몸을 밀어 올렸다.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관리자는 보이지 않았다. 물 위로 신발 한 짝이 떠올랐다. 그는 그대로 물가에 주저앉았다. 비가 얼굴 위로 내리꽂혔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직 살아있다는 감각만 남았다. 강가에 앉은 훈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멀리서 경찰차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현지 경찰 몇 명이 손전등을 비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젖은 셔츠가 몸에 붙어 있었다. 통역관이 묻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 사람이 피해자입니까? 누군가 대답했다.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며칠 후 낡은 병원 복도. 후는 흰 시트를 덮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문 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다. 의사가 그를 내려다보며 짧게 말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비행기 이륙음. 그는 창가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손에는 경찰이 건넨 여권과 귀국 티켓이 들려 있었다. 손바닥 아래 종이가 젖어 있었다. 기내 스피커에서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렀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떨렸다. 창밖의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차갑고 동시에 따뜻했다.
한 달 후 서울. 겨울비가 내리는 오후 병실 창가에 훈이 서 있었다. 거울 속 얼굴엔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다. 의사는 완치 판정이에요.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신문 위엔 해외 취업 사기 조직 검거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다. 기사 속에는 익명 처리된 한 남자의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손끝으로 그 부분을 가볍게 눌렀다. 손가락 아래로 잉크 냄새가 번졌다. 탁자 위엔 그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전원을 켜자 낡은 키보드 불빛이 깜빡였다. 빈 코드창이 떴다. 그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살아남는다. 손끝이 잠시 멈췄다. 창밖에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며 붉은 빛이 방 안을 스쳤다. 그 빛이 그의 눈에 잠시 머물렀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보호자분 오셨어요 라며 말했다. 문턱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작고 구겨진 손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밥은 먹었냐? 훈은 짧게 웃었다. 이제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의 조명이 조용히 꺼졌다. 남은 건 모니터 불빛 하나뿐이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코드를 이어쳤다. 리턴 홈. 손가락 끝에서 멈춘 커서가 천천히 깜빡였다. 다음 날 그는 병원 문을 나섰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묵직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옆에서 말했다. 해외 일자리 괜찮다던데. 훈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오래된 침묵이 깃들어 있었다. 전철이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창밖의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